즉, 암세포는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암세포는 우리 몸속 경로에 따라 특정 장기로 이동해 전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암치료에 있어 전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클리 한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암은 특정 한 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 안을 스스로 이동하며 다른 장기까지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낯선 침입자가 우리 집안을 구석구석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암세포는 혈관과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부위의 자리를 잡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클리TV에서는 왜 특정 장기에서 암 전이가 더 잘 발생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관리들이 필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는 전신 어디로든 퍼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장기로 더 자주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은 뇌, 간, 뼈로의 전이가 흔하게 발생하며 유방암은 폐, 간, 골격계로 잘 전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전이성 장기 선택성이라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전이성 장기 선택성이란 암세포가 무작위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고 증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가진 특정 장기를 선택해 전이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암세포는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성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바로 혈류와 림프계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에서 흡수된 혈액은 곧장 간으로 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경우 간으로의 전이가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암세포는 우리 몸속의 혈액 및 림프 순환 경로에 따라 특정 장기로 이동해 전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장기마다 면역 방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뇌는 외부 자극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역 반응이 제한된 면역 특권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혈액, 뇌, 장벽 덕분인데요. 이 장벽은 외부 면역세포의 침투를 막기 때문에 감염이나 염증에는 강한 반면 일단 암세포가 침투하면 면역세포의 공격이 어려워 오히려 암세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암세포와 장기 조직 간의 분자적 상호작용입니다. 암세포 표면에는 다양한 단백질과 수용체가 존재하며 각 장기 조직 역시 고유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암세포의 분자가 특정 장기세포의 수용체와 잘 결합할 경우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정확히 맞물리며 해당 장기에 쉽게 부착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은 암세포가 그 장기에서 살아남고 증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특정암이 특정 장기에 잘 전이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암세포는 단순히 떠다니다가 우연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혈류의 흐름, 면역 환경, 그리고 분자적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장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전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치료에 있어서 단순히 병변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이의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암 전이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강전이, 혈행전이, 그리고 림프성 전이입니다. 먼저 복강전이는 원발장기에 붙어있던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 복강 내 림프액이나 복수 속을 떠다니다가 복막이나 주변 장기 표면에 붙어 자라면서 복강전이가 발생합니다. 복강전이가 발생하면 암세포가 복막 표면에 붙어 새로운 종양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복수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난소암의 경우 초기에는 복강 내부에서만 암세포가 퍼지기 때문에 불편감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복수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감이나 체중 증가 없이 배가 불러오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복강전이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복부 초음파나 CT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정기적인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혈행전이입니다. 이는 암세포가 혈류를 따라 몸 전체로 퍼지는 방식으로 특히 폐, 간, 뇌, 뼈처럼 혈류 공급이 풍부한 장기에서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혈행전이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MRI, CT, PET-CT 등의 영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찰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림프성 전이는 암세포가 림프관을 타고 퍼지는 방식입니다. 림프계는 온몸을 연결하는 순환 경로이기 때문에 한 번 전이가 시작되면 여러 부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의 경우 암세포가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사례가 흔하며 이 때문에 해당 부위에 대한 촉진 검사나 조직 검사가 조기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암은 복강, 혈류, 림프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장기로 퍼질 수 있고 각 전이 방식은 서로 다른 장기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암 치료에 있어 전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을 통해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질병 극복의 핵심 전략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이 무서운 건 단지 진단의 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전이와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실천으로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항산화 식습관입니다. 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처럼 비타민C, 라이코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은 세포 변이를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운동은 면역세포, 특히 NK세포와 T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비만은 유방암, 대장암 등 여러 암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므로 비만이라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방향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도와 면역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본적인 실천만으로도 암의 재발과 전이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방은 어렵지만 일상의 작은 선택이 회복력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특정 장기에서 전이가 더 잘 발생하는 이유와 어떤 경로를 통해 전이되며 그 전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셨다시피 암은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전이와 재발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치료 이후의 생활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암 치료 이후의 삶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